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행을 맡은 뉴시스 경기남부 취재부장 정승환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평택 남부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최는 평택시입니다. 평택시 기자단과 평택 언론인클럽 추진위가 주관합니다. 후원은 평택시 의회입니다. 유튜브 YBC 뉴스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완료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 국제도시 부동산학과 윤혜정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양경석 경기도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최호 전 도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군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져 이곳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지역에 대해 사회자가 개략적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K-55 미군 비행장은 한국 전쟁 중인 지난 1951년에 이곳 송탄에 설치됐습니다. 송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오산 공군기지로 불리우게 된 것은 당시 미군들이 송탄보다는 철자수가 적고 발음이 쉬운 오산을 명칭으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991년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가 폐쇄된 뒤 태평양 지역에서는 가장 큰 공군기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통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져 미군 입장에서는 한반도 수도권에 항공 관문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오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군 항공기의 소음이 아주 굉장합니다. 먼저 양경석 도의원님, 이 일대가 지역구이신데 어떻습니까? 진짜 이 지역에 대한 그 실태에 대해서 개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 지역구도 하지만 저도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고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제 저 피해를 입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네네. 어쨌든 예전 같으면은 군사 정권이나 이럴 때는 이런 항공기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토론회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도 굉장히 많이 받는 거고 또 이제 아이들의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 또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여기를 지키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강권에 굉장히 많은 침해를 입고 계신데요. 유독 저희 지역에서 이제 외지에서 오셔서 이제 지역에 오시다 보면은 이제 TV를 보면 볼륨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이제 청각의 그 항공기 소음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볼륨을 굉장히 높여 놓고 계시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 교수님, 지금
간략적으로 소음 피해에 대해서 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군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과 그 관련된 지원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네, 뭐 오랜 어떤 논의 속에 이제 군용 비행장하고 이제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제 그러니까 지난 11월 말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뭐 법은 이제 작년에 이제 제정이 됐고 시행이 이제 11월부터 됐는데 사실은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항공기 소음에 관한 일반적인 이제 법률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 군용 비행장은 거기서 빠져 있다는 거를 이제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토론회를 준비해 주셔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제 쭉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그 비행장 소음이 굉장히 특히 항공기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 군용 항공기가 하고 민간 항공기하고의 어떤 소음의 격차가 한 10배 이상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용 항공기 같은 경우 민간 항공기에 비해서 네. 한 10배 이상의 소음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이제 저도 이제 알면서 이 평택시에 있는 이제 군 비행장들이 주변의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계신지 이번에 사실 새삼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호 전 도의원님, 지금 뭐 지원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런 지원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예, 그냥 마이크 켜. 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이런 법률들이 사실 많은 지금 뭐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잘 나오네요. 그냥 계속 예. 켜놓고 계시면 됩니다. 네, 계속 네네. 켜놓은 있을 때. 하여튼 오랫동안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거의 20여 년 동안 해왔지만 그래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국회에서 법률안과 정부안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문의만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이것이 소음법이 과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실질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오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 의원님, 지금 문의만 법률이다. 그리고 또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최호 전 도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양 도의원님이 생각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고 어떤 것들이 더 좀 보충이 돼야 된다, 보완이 돼야 된다. 뭐 생각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최호 전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뭐 법이라는 게 뭐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현실을 너무 몰랐고 그동안에 진짜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이런 걸 법적으로 뒤늦게 됐고 이게 아까 윤혜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항공기 소음하고 이게 군 소음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 소음의 기준치는 굉장히 또 낮게 고 이로 인해서 많은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던 거에 대한 그런 대책은 좀 빠진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뭐 그런 특별법이나 이런 걸 좀 개정을 또 준비하고 계신데요. 같이 최호 도의원님과 함께 같이 그런 데 네, 저 잠시 잠깐 멈추겠고요. 저기 혹시 마이크 바꿀 거 있습니까? 마이크. 예, 마이크가 지금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저 두 분께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하실 때 좀 한 번씩 좀 이 마이크를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그러면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지금 소음 피해가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 기준은 좀 모호하다. 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뭐 밝혀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처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완벽하게 어떤 그 만들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이제 91년도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네네. 한 20년 후 지금 이제 사실 군용 비행기에 대한 이제 소음 피해 대책이 마련이 됐는데요.
일단 일반 민간 항공기 소음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소음 대책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금 시행되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 군용 비행장 등 소음에 관한 이제 피해 그 보상에 관한 법률은 소음 대책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보상이라는 것도 아주 까다롭게 이제 조건을 달아서 뭐 월 6만 원, 많이 받아야 6만 원, 뭐 그렇지 않으면 뭐 3만 원,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엄격하게 그러면서 그 금액도 이제 크지 않은 금액으로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앞서 우리 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주민들이 어떤 신체적으로나 뭐 또는 우리 또 신체적으로 큰 이제 어떤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학생들도 어떤 학습권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서 싹 빠져니까 법에도 없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그 기본 계획에 예산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최호전 도의원님, 지금 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뭐 일단 뭐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소음 측정이 먼저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는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소음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번 시행령이 이제 중요하죠. 네네.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는 결국 이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행령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시행의 내용을 보면 분공항 지역의 소음 측정과 민간공항의 이제 기준이 한 75 웨이클의 차이입니다. 이제 국방부에서도 지금 소음 피해 관련돼서 명확하게 이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상향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80 웨이클의 기준에 의해서 대법원의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군공항이라는 지역의 웨이클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1구역, 2구역, 3구역에 조정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평택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1구역의 기준이 95 웨이클이고요. 또 2구역이 90, 뭐 3구역이 80. 그리고 80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공항 기준의 구역인데 우리는 그 80 이상이 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라 오히려 민간공항의 차별이 더 심해졌다. 이번 그 시행의 가장 중요한 멘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첫째 있고요. 두 번째 구역별로 지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진입형의 가곡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개발과 관련돼서 국방부와 환경부가 웨이클 기준이 틀려서 국방부는 80 웨이클이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환경부는 60 웨이클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진입의 가곡내 도시개발이 지난번 한번 부결되고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번 시행령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의견과 평택시의 의견 또 경기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윤 교수님. 그런데 지금 뭐 이 기준인 에이클, 95 에이클, 90 에이클, 80 에이클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 에이클의 그 기준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90 에이클이나 80 에이클이면 어느 정도가 되는 소음입니까? 이게 혹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제가 이쪽 뭐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네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하고 사실 환경부가 이제 할 때는 데시벨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네네. 이제 군에서는 지금 이제 웨이클 얘기하고 있는데요. 데시벨로 보자면 데시벨로 하는 게 아마 보통 우리 이 시민들에게는 더 이제 이해가 쉬울 네네.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가 지금 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네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좀 설명을 그러면 드리도록 양경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에이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직접 그쪽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지금 이제 웨이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리의 이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90 웨이클 이상이라면은 주변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강한 거고요.
이제 민간항공하고 이제 군용항기하고 이제 그 차이가 지금 낮게 이제 형성됐다고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착륙 횟수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평균을 나누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군용항공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80에클 이상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80에클 이상부터 이제 국방부로부터 이제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그게 한 3만 원 기준이고 월 3만 원. 월 3만 원 이게 평균으로 내가 한 85가 이제 한 4만 원, 4만 원, 한 90에클이 한 5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90에클이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도저히 그거를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황. 그 뭐 일반적으로 찢어지는 소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 80에클만 돼도 네네. 아이들이 경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그러면은 이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해서 또 이 상설 측정,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더 뭔가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측정의 기준이 이게 이제 특히 저희의 이제 군용이 이게 훈련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훈련 기간에만 많이 뜨기 때문에 그런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이 평균값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값에서는 굉장히 좀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보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는 그 보상 기준이 굉장히 낮게 평가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최호 전도 의원님, 지금 양 의원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소음 피해 지역 설정이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시행령과 소음법의 통과법을 보면 이제 구역을 재지정했다는 겁니다. 네네. 1구역이라고 하는 구역, 2구역이 아주 소음이 가장 큰 지역 95에이클 정도 되는 거, 그다음에 2구역 90에이클 이상, 3구역 80, 뭐 소규모 도시는 80이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85, 이렇게 90 이렇게 구역을 정할 때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또 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을 주로 많이 측정값을 합니다. 네네. 근데 지난번에 법률 통과될 때의 예시안에 보면 그것이 측정값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정된 곳을 지정하게 돼 있어서 네네.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이제 재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이제 구역을 지자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을 지역에 선정을 하면 그것에 자동 소음망이나 측정기를 상시돼서 합니다. 두 가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측정값의 기준을 지자체가 정하거나 주민이 요구하는 곳을 해달라는 데 하나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양경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기준의 차이가 이제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낸 것을 얘기하는데 네네. 경기도나 우리 지자체 또 평택시나 주민들은 훈련 기간에 있는 동안 사실 비행기가 뜨지 않는데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뜨는 걸 갖고 평균값으로 내리면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훈련하는 기간 동안의 기준을 산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준의 평균값을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안해서 이것이 일부 지금 반영돼서 두 가지 안건이 이번에 그 시행령 규정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 또 두 번째는 상시적으로 구역별로 정하는 곳, 그다음에 1구역, 2구역, 3구역 내에서의 또 민간공항과의 차이의 기준점, 이런 세 가지 기준이 정화되어야 소음에 대한 제대로 된 소음 피해나 소음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소음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뭐 방음 대책들 같은 거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예, 이런 군공항은 뭐 방음 대책 이런 게 없습니까? 일부 이제 뭐 시설을 그러니까 설치하는 기준은 있는데 네네. 좀 아까 좀 전에 이제 질문 주신 부분 제가 조금 이제 찾아보니까 네네. 지금 이제 90 웨이클만 되더라도 그게 한 110에서 한 130 정도 데시벨 수준이라고 이거 해요. 엄청 그러니까 높은 수준. 거의 이제 청력 감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청력 감퇴는 감퇴라든가 손상 이런 네네. 것들이 올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소음 수준이라고 하고요.
사실 지금 이제 그 민간 공항에 대한 이제 지원 대책으로 보면 사실 일종이 거기도 이제 95에이클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주 대책을 세우게끔. 그러니까 민간 공항은 이주 대책을 세워준다. 이주 대책을 세우게끔 그렇게 네네. 되어 있고요. 이제 2구역 정도만 되더라도 이주 대책과 이제 주택의 방음 시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공항 전체를 뭐 방음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방음 시설을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 또 뭐 학교나 공공 시설의 방음 시설을 해주는 이제 이런 이제 대책들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이 군 소음 방지 대책 법에도 그런 네네.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각 가정마다도 소음 이 방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간 공항은요? 어떻습니까? 군공항 주변은 뭐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군공항 주변은 이제 없고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군기 이전에 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2016년도에 이제 그 방음 사업에 대한 그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있었는데요. 네네. 그 중에 이제 다른 사업으로는 좀 전용하고 한 800억 정도를 갖고 이제 방음 사업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추진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제 국방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방음 사업을 혜택을 못 받는 이제 가구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으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뭐 국방부에서 하는 지원 보상을 받는 지역에 한해서는 어쨌든 평택시에서는 무조건적인 방음 사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호전 도의원님, 최 의원님, 저기 그 지금 양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 지원 혜택을 못 받은 가정도 있다. 주택. 이게 어떤 이야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항공기가 이제 떠서 하늘 네네. 상공할 때 지금 평택 특히 송탄 지역의 일정 지역은 비행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허공에. 네네. 그 비행로의 기준을 수직으로 내려서 예를 들어서 공동집합시설이나 아파트 시설에 뭐 101동이다 예를 들면 그 101동이 길면 그 기준에 자르는데 그 101동이 잘려집니다. 같은 동에 사는데 어디는 웨이클의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소음 피해를 주고 네네. 거기는 그 지역에서 데시벨이든 웨이클의 기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소음 피해 보상을 주지 않는 아주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방음 대책 효과에 주로 이제 창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걸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4층의 건물이면 3층 가서 재시는 분들이 있고 이 측정하는 기관에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소음 피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공동 집합이나 그 집합 시설 내에 공동주택에 이런 데는 기준을 하나의 그 퍼트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무엇보다도 소음 방지 대책 시설과 관련돼서 이번에 국방부가 준비한 장기 계획에 차곡차곡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제대로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감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소음 피해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들을 100% 하는 데 되는데 지난번 보니까 그 방지 한다고 지금 방지창 하는 것도 1차 누락이 된 데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같은 네네. 구역에 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재조정하고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양 의원님. 지금 이렇게 소음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마다 고통을 받고 있다면 물질적으로도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정신적 피해도 많이 입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이런 것도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정신적 피해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법의 이제 근거 또 뭐 지자체는 조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 이제 그러한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제 군소음 이 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 보상까지도 이게 포함을 돼야 된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인 걸 감안하면 참 어렵다 보지만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안 좋아도 주변 환경에 좀 좋게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최호 전 도의원님, 그러면은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뭐 트라우마 치료 시설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없습니까? 예, 지금 아주 우리 자장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예예. 결과적으로 이번 지난번에 그 제가 보니까 국회에서 했던 법들 중에 20대 국회에서 나왔던 소음 방지 보상법, 네네. 주민 편의 시설 대가한 것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통 망라되어 있던 법률안이 아마 국회 13명의 국회의원들에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되면서 그분들이 얘기했던 주민 편의 시설 지원 사업, 소득 증대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오직 보상 금액만 정해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아 이게 보상만 이루어진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아까 양경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60여 년 동안 피해를 봤던 국가 안보를 위해 일했었던 분들이 난청, 그다음에 정신적 피해 트라우마와 관련된 힐링 센터와 같은 것들이 권역별로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량이나 쇠소리를 작은 쇠소리도 지속적으로 들으면 사실 지난번에 어디 뭐 방송에서 보니까 우리 지휘를 가지고 소음에 뒀을 때 그 쥐가 반응하는 속도를 보면 거의 말라 죽는 형태의 측정이 나오는 건데 인간이 스티로폼 소리에 쓱쓱거리는 소리만 한 달만 듣는다면요 거의 황폐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과 관련돼서도 그런 부분들의 트라우마 센터들이 설립되듯이 적어도 소음 피해 지역 내에는 그분들을 위한 힐링 센터나 트라우마 시설이 있어야만이 네네. 이런 기본적으로 일단 정치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은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윤 교수님, 지금 뭐 최 의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그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될 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점, 뭐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은 앞서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 그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네네.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네네. 실제로 뭐 아까 뭐 단순히 뭐 귀가 잘 안 들리는 거 이상으로 지금 오키나와에 이제 그 미군 기지 많잖아요. 네네네. 오키나와는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구들을 이제 쭉 보면은 일단은 그 소음도가 높을수록 정신장애가 실제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소음으로 인한 정신 장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아동들에게도 이제 행동 발달에 이제 그좀 그러니까 식욕부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뒤처지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뭐 금전적으로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아까 힐링 센터 말씀하셨지만 요즘 트라우마 센터니 이런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이제 그 소득증대 사업하고 주민복지 사업 이런 것들이 좀 구분돼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단순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시설 해주고 뭐 이제 이런 것보다도 앞서 말씀하신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또는 이제 그런 의료 서비스, 정신적 또 뭐 육체적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도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도 의원님, 양 의원님, 이게 지금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국가가 선뜻 나서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 도민을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뭐 군용항공기는 뭐 우리 뭐 평택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그쵸.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당연시 이제 그거는 이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 거기에 또 걸맞게 어떻게 됐든 뭐 경기도에서도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 보면은 뭐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좀 수수방관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국방부에서 어떻게 이제 군소원법을 저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받고 있는 이제 보상금인데요. 네네. 그 보상금에 이제 받으려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야만이 5년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 비용도 뭐 예전에 한 25% 정도 뛰었었는데 지금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을 하고 또 소송을 계속 해야 됩니다. 뭐 결국은 변호사 주머니만 채워주는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부담리하다고 해서 요 소음에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법에 최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그냥 줘라. 이제 그거 바뀐 겁니다. 그게 3만 원, 4만 원, 5만 원을 줘라는 예, 얘기잖아요. 그거지 나머지에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거기에다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대한 지원이랄까 또 어떻게 보면 아까 했지만 그런 뭐 정신적인 그런 뭐 트라우마 센터 같은 그런 기관 같은 것도 만드는 것을 아마 이쪽에다 다시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뭐 도시계획적으로라도 뭔가가 방안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윤 교수님, 이런 그 군 비행장 이 소음으로 인해서 좀 사실은 생활하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에 뭐 이 도시개발 측면에서 뭐 이렇게 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번에 이제 그 법의 시행령에 그 소음 대책 지역 내 시설물을 이제 설치를 제한하는 이런 네네. 내용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민간공항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소음이 심각한 1구역은 네네. 이주 대책이 이제 첫 번째 네네.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민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니까 그분들을 이주를 시키고 그것을 이제 그 다른 용도로 뭐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상주하는 인원이 없는 그런 시설로 이제 바꿔줘야 하는 게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추진 대책은 기존의 그 새 신설을 막는 이런 형태로 계획이 돼서 오히려 거기 지역의 어떤 토지 가치를 또 하락시키는 이런 이제 그 내용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사용하게 하려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 놓고 뭐 신설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더 이상 거기에는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주거용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 못하게 되어 있지만 우선 1, 2구역 같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은 이주를 시키고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네네. 그렇게 좀 바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이제 도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은 도가 뭐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 사실은 지금 평택의 그 평택시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고 실제 법에서도 보면 시군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도는 또 역할이 쏙 빠져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도에서 할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그 피해 지역들에 대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좀 뭐 우리 평택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법에 따르면은 이 사격장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군 사격장 또 군 뭐 항공기 비행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 소음 지역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사실 도 차원에서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뭐 생각하고요.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네네. 그런 이제 조사들은 다 이제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도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만일 아까 소음 측정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물론 그 소음 측정과 관련돼서도 그 비용을 도가 일부 이제 지원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조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지금 제가 이제 사례로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그 김포공항 주변에 이제 서울시는 어떤 조례를 갖고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피해를 받는 거는 또 경기도고 부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경기도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항인데 서울시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김포공항에 그 부천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군용 비행장, 사격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조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경기도의 그 역할을 상당히 좀 강조를 좀 하셨네요. 저기 최호 의원님, 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를 들으면 토지 가치는 하락하고 부지 활용은 안 되고 이주도 해야 되고 상주 없는 상주하는 인원이 없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를 좀 활용을 해서 뭐 체육 시설 같은 거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네, 우리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혜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기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이와 관련돼 있는 경기도 내에 있는 시설 48개의 시설, 군 비행장, 사격장, 자동화기 사격장, 그다음에 헬기 사격 이런 것들 48개의 시설에 관련돼서 이번 소음방지법과 관련된 피해에 관련돼서 8가지 이상을 제한을 했고요. 그동안 수사대 조례도 만들어 놓고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 피해 등 지원 조례, 경기도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런 것들 경기도 지사의 책무와 노력에 반드시 해야 되게끔 법률적으로도 조례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번에 이제 그 법안 제시할 때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담고 경기도가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지원 편의 사업, 소득 증대 사업, 또 지금 같이 이전과 관련됐을 때 지금 대표적으로 타 지역을 보면 지금 대구공항이나 광주나 수원은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이어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내용대로 만약에 평택에 이주를 한다면 그 이주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상당히 네. 중요해서 그런 곳에 바로 문화, 레저, 스포츠, 크로스타운 같이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동안의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다른 외국지 사람도 유지해서 사업 소득수대에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기 양 의원님, 지금 뭐 수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그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가 착륙하는 지역, 그 지역에 사실은 그 체육시설이 돼 있습니다. 뭐 물론 하수종말 처리 시설 부지를 활용을 한 것도 있지만 그 지역 자체가 군 비행기가 착륙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골프 연습장도 들어가 있고 파3장도 있고 뭐 이 축구장도 있고 뭐 아주 좋은 시설이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넓은 부지를 한꺼번에 활용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뭐 축구장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하면 훨씬 그 부지 활용에도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걸 뭐 아주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맞게 뭐 진짜 소규모로 이제 그런 체육 시설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공적인 우리 K55 그 바로 앞에 이제 그 지금 오늘 패널로 오시려다가 안 오신 그 회알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민간 항공 소음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이주해야 될 네네.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그쪽이 다 농지 이제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거는 2004년도에 이제 미군기지가 이전할 때 그 서탄면에 이제 그 수용이 될 때 그 회화리들 마리리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규제를 이제 좀 풀어달라
라고 우리가 참 요구 못한 게 좀 한이 되고요. 저희들도 한 2008년도 그때쯤에 이제 한번 시에서도 그 의회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회화리들 이런 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골프장을 한번 네네. 조성을 해보자. 그런데 네네. 이게 이제 법상 그 이제 지능구역 그런 거에 지금 규제에 막혔는데 지금부터라도 그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고 또 그쪽엔 또 농사도 어떻게 보면 뭐 농작물들도 당연히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건 아마 좀 정책적으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는 대규모 시설, 스포츠파크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 의원님. 지금 양 의원님께서도 대규모 시설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 사실 뭐 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지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네. 예. 이렇게 이런 부지를 대규모로 쓸 수 있는 이런 뭐 골프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는데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이걸 뭐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시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북부 지역은 여러 가지 네네. 제약이 있죠. 수도권 정비계획법, 고도 제한, 상수원 보급, 절대 농지, 공원 녹지 이 다양한 규제가 묶여 있는 곳입니다. 사실 그중에 가장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 이제 서탄면 해아리 족봉 일대에 거기는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택지원특별법이 다행히 위동 의원님과 우리 주관해서 이번에 4년도 연장이 됐고 법을 연장해서 단순히 문의만 법이 아니라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의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서탄면 내천리에 보면 한 3만 몇 평 이상의 갈대숲 숲이 있습니다. 항구지천을 끼고 오산천, 진이천을 끼고 있어서 이 회아리 일대를 지금 우리 새마을에서 금암 1, 2까지 경동나변에서 6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그쪽에 금암지구라고 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서탄면이 앞으로 개발되고 좀 더 주민이 편의시설을 하려면 회아리 지역을 그쪽으로 이전해도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방부가 민자유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것을 양해대 기여의 방식으로 한다면 이전하고 나의 그 토지의 활용은 지금 말씀드렸던 문화스포츠, 관광 클러스터 이런 시설들을 설립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합 형태도 할 수 있고요. 소위 사업소득도 되지만 이거 새로운 관광단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것이 그 오산천을 가로질러서 내려오는 항구지천이 교차점이 서탄면 해아리 쪽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런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주 관련된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할 수 있다. 그 평택지원법이 당연히 4년 연장됐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들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평택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해서 국방부나 또 재경부에다가 다시 건의한다면 결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질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유 교수님, 이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네. 이 어떠한 이 그래도 좀 해결 방안을 좀 내놓으신다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뭐 그 현장을 정확하게 다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아까 이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이 자연 상태가 굉장히 좋은 부분은 또 그대로 또 나누고 그러니까 보존하면서 네네.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은 이전을 이제 시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 일정 부분은 그 수용을 좀 해야 된다라고 공공이 좀 수용을 해서 공공 시설들을 좀 더 그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뭐 어떻게 좀 더 이제 논의가 되고 이제 현장의 여건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지금 그 대규모 면적을 어떻게 체육 시설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사례로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뭐 군산에 이제 뭐 군산 공항 주변에 뭐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목포 아래 쪽에 이제 기업 도시를 하면서 그 F1 주변 F1 그 경기장 네네. 주변으로 이제 또 골프장들을 많이 만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를 덜 훼손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부지 활용적인 측면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양 의원님,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좀 먼저 선도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뭐 당연히 뭐 경기도 안에 이제 평택시가 있기 네네. 때문에 이제 뭐 저도 뭐 지역의 뭐 도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농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아무리 광역 자치단체라고 해도 이 농지법에 대한 그 규제는 이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게 굉장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뭔가를 또 해결해야 되고, 또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건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거다. 이게 뭐 K55나 K6는 우리 평택을 지키는 게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미군들도 피해 입으니 네네. 거기에는 합당한 우리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라라는 차원에서 어쨌든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이런 거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호 의원님, 뭐 주민분들 그래도 지금도 거기서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도 받으시고 뭐 여러 가지의 피해도 입으시는데, 하지만은 살래다 보니 뭔가의 소득 증대 방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뭐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요? 소득을 좀 증대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첫째 아까 그거 하기 전에 네네. 이 소음법 보상금에 이제 관한 문제가 먼저 우선적입니다. 네네.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제 금액이 관련된 문제인데, 이번에 그 보상법의 기준대 보면 89년부터 10년간은 30%만 감액하겠다, 11년 이후에는 50% 감액하겠다는 안을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전입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저희가 19년 11월 28일 날 법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적용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것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만이 그나마 작은 금액조차도 감액을 받는 이런 불상사가고, 이것이 단순적으로 뭐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소음 피해 지역의 토지 관리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내가 군사 지역이라는 시설, 또 고도 제한이라는 시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본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까 우리 윤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 기준이 또 새로 생기면서 상당히 강화된 거기 때문에 그분의 소득 증대는 결국은 토지 관리 계획 세분화를 통해서 토지의 그걸 상향시켜야 됩니다. 뭐 보존관리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해서 그 최소한의 재산권 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영농 복합시설이라든가 공동시설, 영농 작업들,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그 주민들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윤유수님, 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런 쪽으로도 뭐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적으로라기보다는요. 앞서 네네. 우리 이제 만일 어떤 뭐 체육시설을 한다. 네네. 야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축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골프 연습장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이제 체육시설을 할 때도 거기에 이제 그 관리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어느 지역 주민들이 일정 부분 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제 만일 뭐 골프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골프장에 이제 또 일자리를 또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시설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민들에게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어떤 좀 더 그 다양한 방식의 소득 증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농사를 이제 짓는 분들에게 뭐 영농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무슨 농작물 재배 시설이나 뭐 보관 시설 이런 걸 해주는 것도 굉장히 네네. 좋은 방법이지만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는 농업이 사실상 어려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좀 창의적으로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양 의원님께서는 이제 제 걱정이 그 이제 그죠? 농지 이제 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어렵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농지 전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쉽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그 제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농기계나 이런 요즘은 다 정밀기계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농기계를 쓰는데도 어떤 전자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전자기기에 또 악영향을 주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예, 소음이 전자기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영향을 있습니다. 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업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그 뭐 또 평택지원 그 지원법도 있고 중앙 정부에게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 의원님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면요 앞이 깜깜합니다. 네, 이게 뭐 현실인데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소음으로 인한 그 주변 부대 주변 이제 회알이나 이제 뭐 적봉리 또 이제 대동천 같은 경우에는 2중 3중 규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전을 해주던 아니면 생활에 대한 보존을 해주던 네네.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뭐 생각은 있지만 그것도 권한은 없고 또 어찌 보면 또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는요 얘기하면은 다 예산 타령입니다. 힘든 거 안다. 그렇지만 뭐 참아라. 돈은 없다.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3의 방안을 좀 해줘라. 네네. 어쨌든 그 지역이 거의 지능 지역입니다. 네네.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토지를 좀 종상향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제주장이라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임대료만 받아도 농가 수익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그쪽 지역이 그 평택에 지금 뭐 삼성 들어오고 뭐 미군이 다 들어와서 그리고 또 굉장히 핫한 지역이라고 밖에서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같은 평택이지만 지가는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평택의 지능 지역이라 해도 기본 한 30만 원대 되지만 그쪽은 15만 원대 반 토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가 상승을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군소음법으로 인해서 규제는 더 강하게 되는 보상을 안 받고 차라리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런 좀 난맥상이 있어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이제 지역 홍기현 의원님이나 유동 의원님께서 아마 중앙정부에 그런 거를 좀 수정을 좀 하시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하여튼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환경도 안 좋고 규제도 많고 뭐 주민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그러면 뭐 과연 뭐 주민들한테 뭐가 좋은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최호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역의 주민 복지는 좀 괜찮습니까? 열악하죠. 이제 평택지원특법법의 단추가 첫번에 잘못 끼어 있었죠. 소탄면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사실 수많은 이 평택의 정책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약간 좀 오류가 있던 것이 LNG 가스 시설이 아산에 우리 쪽에 있었는데 네. 그때 가스 관로를 깔을 때 그 지역을 배제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탄면 쪽에서도 가스 관로가 가지만 서탄면이 부락부락별로 17개 부락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도 한 개 부락당 보통 5억에서 7, 8억 이상, 소탄면 전체를 깔을 때 약 한 25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처음에 평택지원특법법에 1조 약 6천억의 돈이 배정됐을 때 사실 그때 줬어야 됩니다. 그 당시면 한 150억이면 충분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면 이번에 시행령 규정도 보면 입법에 고안할 때도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역, 복합시설 이런 사업들이 다 빠져 있었죠. 근데 대표적인 거로 유사시설, 뭐 폐기물 시설, 민간공항 시설, 발전소 시설에는 지원법에는 주민지원 사업들이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주민생활시설의 복지시설들에 대한 재원 투자가 다 되고요. 지금 평택지원특법법에 의해서 경기도가 부과하는 한 1,056억 정도 되는 사업들이 반경 3km 이내에 써야 되는 사업들이 대다수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평택 전역에 이제 그 사업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그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평택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다시 평택시의 순수한 재원만 가지고 이런 복지시설을 하기에는 현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 같은 거 시골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라 과거에 시골에는 길이 넓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차가 없이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주차장 시설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복지 시설에 대한 거 어린이집들 지금 보면 유치원이나 이런데 거리가 멀어서 차량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법의 시행령에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 시설에 대한 추건 확장이 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교수님, 이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군공항 주변 지역은 네. 어떻게들 관리를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조금 사례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네네. 가장 이제 피해가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이제 뭐 1구역 내지 2구역까지 되는 지역들은 사실상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스위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다 국가가 다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민간에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예 국가가 다 사서 이제 국가 소유로 그렇게 이제 한 사례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보호구역 안에서의 토지 소유는 국가가 다 소유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우리 민간 피해 주민들의 이런 이제 그 어려움 이런 네. 것들은 사실상 거의 이제 싹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거는 뭐 토지를 다 사주는 건데 이제 그게 사실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 토지를 이용해서 또 뭐 소득도 올리고 또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죠. 지금 시점에서는. 네. 뭐 국가의 책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또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네, 근데 뭐 지금 아까 이제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네네. 보면 사실 그 발전소 주변 지역법이라든가 또 개발 제한 구역도 이제 주민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상당히 여러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민간 공항과 관련돼서도 이제 주민 지원 사업들이 있고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법도 그렇고 막 누군가가 막 떠들어야 이게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네. 뭐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막 못 살겠다고 난리를 쳐야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조금씩 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다른 법이 아무리 있어도 그 법을 원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아마 지원 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이제 발전소 주변 지원법인데 그거라든가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이제 우리 이제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대상 주민들이 수가 많고 네네. 또 이제 강하게 어필을 이제 하니까 계속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사업들이 마련이 되거든요. 또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변 지역에 뭐 소득증재 사업이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유경 사업이라든가 별도로 교육기자재라든가 뭐 학자금 장학금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복지 지원과 관련돼서도 뭐 주민건강 진단비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준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우리 지역도 꼭 필요한 건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피해가 사실은 더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중앙정부에 또는 아니 중앙정부가 아니라 이제 법률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담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뭐 준비된 시간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각자들 하실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실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마무리 발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 끝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최후 전 도의원님, 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평택시 기자단에서 아주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토론이 단순히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택 시민들에게 고통받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그분들에게 시적인 지원과 보상 대책, 또 이주 대책, 또 사업 소득 증대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이루어줘서 그분들이 행복한 평택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민관군이 이제 심의하고 민관군 협의회체가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이번 기회에 가장 행복한 군사시절 환경에서 협의회라든가 이런 같이 이런 명의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조직과 예산과 정책이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60여 년 동안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보신 우리 평택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더 저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 평택시가 조례와 법률 제정에 그러한 주민들의 염원이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용석 의원님. 예, 하여튼 우리 뭐 평택의 현안이 이제 소음법에 대해서 우리 김진태 기자단 회장님을 비롯한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평택 시민은 참 애국자이십니다. 그래서 참 국가안보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참았지만 이게 너무 참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보가 된 느낌이다. 어쨌든 우리의 권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역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 소음 지역은 계속 피해만 보고 어쨌든 또 뭔가 혜택을 준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깊이 들어가서 내용을 들어보면은 더 힘든 규제가 굉장히 많은 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는 좀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뭐 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야기하고 서로가 소통을 해서 함께 동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2020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월에서 좀 잊혀져 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하여튼 좋은 일만 있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 교수님. 저는 뭐 다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번 토론회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평택의 이제 전반적인 도시 발전의 어떤 기조나 이런 거에 맞춰서 사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이제 뭐 수립하거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이런 피해 지역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들은 어떻게 뭐 바꿔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평택시가 이제 대도시로서 이제 도시계획 권한을 상당히 이제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전체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체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런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저를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국가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 군사 독재 시대나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국방을 위해서 그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주민들한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감싸주고 지켜주는 일,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정치가 참여해야 될 일이며 행정이 진행돼야 될 일일 것입니다. 무엇이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인지 실천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